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오늘 탑골앤 풋볼에서 리뷰할 레전드 선수는요, 이탈리아의 레전드, 유벤투스 10번의 상징,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입니다.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왠지 원클럽맨인 것 같은 선수. 호나우두가 인터밀란에서 뛰던 시절에 유일하게 리그에서 호나우두랑 비견되던 그런 선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가 선수 시절에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가자. 1. 판타지스타. 델 피에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볼을 다루는 능력부터 전술까지 그 어떤 감독이라도 델 피에로를 싫어할 만한 그런 감독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패스를 해야 될 때랑 개인기를 해서 뚫어야 될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선수였죠. 개인기를 통한 돌파도 모자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았어요. 흔히 축구를 할 때 개인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 나 엄청 공 잘 다루거든? 들어와. 함부로 덤비면 너 그냥 확 제껴버린다? 이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개인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패스할 곳이 없어서 선택지가 직접 뚫어내는 것밖에 없을 때 그때 하는 개인기가 있어요. 델 피에로는 두 번째 유형이었죠. 이런 센스 덕분에 델 피에로는 공격 포지션 전부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어요. 스트라이커로 시작해 세컨 스트라이커, 공미, 측면 공격수의 역할도 가능했어요. 슈팅, 드리블, 패스 모두 완벽했던 선수였죠. 2. 느림의 미학. 이건 앞에 판타지스타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따로 언급하고 싶어서 2번으로 뺐어요. 제가 델 피에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델 피에로의 플레이를 보면 다른 축구 선수들과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수보다 빠른 템포로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반박자 빠른 슈팅, 반박자 빠른 드리블, 어떻게든 상대 수비수보다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하고 드리블하고 슛을 해요. 호돈신을 봐도 상대 수비수들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델 피에로는 이 템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선수예요. 빠른 템포, 스피드 경쟁을 과감히 벗어나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게 마냥 템포를 느리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매번 느린 템포를 유지하면 수비가 패턴을 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델 피에로는 템포를 올려야 할 땐 또 확 올려요.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에 당시 축구 팬들은 델 피에로에 열광했죠. 3. 독특한 드리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합친 게 델 피에로만의 드리블이에요. 173cm의 크지 않은 키 덕에 무게중심이 낮은 드리블을 구사해요. 델 피에로의 드리블을 보면 델 피에로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델 피에로는 공을 보면서 드리블을 해요. 드리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대의 위치와 동료의 위치를 조금씩 힐끔힐끔 보면서 하는 거예요. 공만 보면서 드리블을 하면 상대 수비에게 뺏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델 피에로는 드리블을 할 때만큼은 아주 정직하고 우직하게 공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도 공을 안 뺏겨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인 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이선에서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요 이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축구 경기에서 수비의 압박이 가장 심하다는 그런 라인이에요. 거기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드리블을 한 거죠.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공만 보고 드리블 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상대의 위치랑 동료의 위치까지 예측해가면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4.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델 피에로 하면 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잉글랜드에 베컴이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델 피에로가 있었죠. 델 피에로 프리킥에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먼저 델 피에로의 프리킥은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위협적이었어요. 가까운 프리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좀 거리가 먼데? 바로 슈팅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거리에서도 프리킥을 성공시켰죠. 근데 델 피에로는 프리킥을 또 ZD로만 차진 않았어요. 우회전 슛으로도 프리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제니트전에서 넣은 프리킥 골은 그냥 미쳤습니다. 이렇게 델 피에로는 프로 커리어에서 넣은 316골 중 53골을 프리킥으로 넣었는데요. 진짜 플레이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네요. 5. 로맨티스트. 델 피에로는 1993년 파도바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후 2012년까지 올드레이디의 곁을 지킨 젠틀맨입니다. 이 지켰다는 말이 단순히 유벤투스에서 뛰었다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인데요. 2006년 당시 이탈리아 축구계를 혼돈의 카오스로 빠뜨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칼초폴리인데요. 이 사건으로 유벤투스를 비롯한 AC 밀란, 피오렌티나 등 명문 팀들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왔고
유벤투스는 04-05 시즌, 05-06 시즌 우승 취소에다가 06-07 시즌 세리에 B로 강등되면서 구단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이때까지 팀을 이끌었던 질라탄, 칸나바로, 잠브로타 같은 간판 선수들은 각각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팀으로 이적을 했죠. 델피에로 역시 수많은 팀에서 오퍼가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델피에로는 자신의 거취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신사는 숙녀가 필요할 때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델피에로를 중심으로 트레제게, 네드베드, 부폰 등은 유벤투스를 다시 1부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06-07 시즌 유벤투스는 28승 10무 4패로 2위 나폴리를 승점 6점 차로 앞서며 세리에 B에서 우승을 했어요. 델피에로는 이 시즌의 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면서 유벤투스 승격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만일 델피에로가 이때 유벤투스를 떠났다면 유벤투스가 다시 1부로 승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스타 델피에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06년에 유벤투스가 강등당할 때 델피에로를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팀은 맨유였다고 해요. 퍼거슨 감독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또 이때 맨유는 반 니스텔루이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시킨 때라 대체 공격수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전드 영상에서는 반 니스텔루이가 맨유를 떠나고 나서 맨유의 10번을 이어받은 선수, 얼마 전 더비 카운티의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선수 생활을 공식 은퇴한 맨유의 레전드 선수, 2006년 월드컵에서 팀 동료한테 통수도 맞았던 선수죠. 웨인 루니의 은퇴 기념, 루니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뾰로롱!